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1.79% 상승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의 어떠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상승이고, 자, 앞서 영상에서 제가 계속 이제 매수를 하실 때다. 굳이 이럴 때 우리가 매수를 못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시장이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변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안 가져가 버리게 되면 어떠한 꼭 나중에 한 13,000까지 갔을 때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일단 분할 매수 원칙을 가지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세배 레버리지 TQ나 SQ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SOXL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정배열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가 된다면 충분히 13,000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 불안 요소가 생기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는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지금 하방 지지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굳이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가 어쨌든, 자, 2년물 기준 4%, 그리고 10년물 기준 3.5%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즉, 채권 수익률이 이전처럼 올라갈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빠져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낮은 수준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폭락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자, 이 부분이 어쨌든 조금 한번 위기가 확산되기보다는 살짝 진화가 되면서 요 낮은 단계로 내려온 채권이 어떻게 보면 시장 수익률, 시장의 어떤 돈의 유입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자, 금이나 은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채권과 동일하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쵸?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금과 은의 가격이 강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자, 비슷한 반대, 즉 채권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건데, 자, 지금은 그 부분의 상승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 불안으로 인한 채권 수익률 하락은 어느 정도는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낮은 수준의 채권 가격은, 수익률은 주식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기술주 흐름이 제일 좋아요. 기술주가 가장 잘 올라가고 있고, 대형 유통주나 이런 것보다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으면서, 자, 반도체 역시도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주와 반도체 모두 어느 정도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 투자도 좋고, TQ나 SOXL 같은 걸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어쨌든 매도나 숏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숏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시장에서 숏을 타게 되면 상당히 물리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 잡힌 상황에서는 정배열에 배팅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어쨌든 51선 따라서 지지구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테슬라의 항상 추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만약에 201선을 이런 식으로 51선이 골든크로스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어쨌든 200달러 이상의 가격대로 도전하는 모습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 보실 거는, 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51선 지지라인이 유지가 되는지 이 여부를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 개별 지수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배열 유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S&P 500도 정배열로 복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51선이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상황에서 자 51선 상방으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 이런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뒤늦게 하방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51선 자체가 하방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강하지는 않다.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이제 하방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돈이 모든 시장에 다 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러셀 2000이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는 일단은 대형주와 중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니주나 소형주들은 아직 거기까지 돈이 갈 만큼 자금 유입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1달러짜리 0.5센트짜리 이런 거 자 굳이 이런 거 지금 막 사놓고 올라갈 거라고 막 몰빵 때려 놓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추세 초입에서 시작하는 대형주를 매수를 하시는 것이 수익률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자 이러한 페니주들은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죠? 저희 딱 2020년 후반부터 이런 페니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죠. 하루에 70% 뭐 200%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만큼 돈이 많지도 않고 금리가 낮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중대형주들 위주로 좋은 위치에서 공략을 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살펴보자면 자 TQ 같은 경우 지금 정배열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조만간 골드크로스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원칙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극단적인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떻게 뭐 하루 떨어지면 또 뭐 틀렸다 뭐 하루 오르면 뭐 맞았다 뭐 이런 식의 투자를 좀 하지 마시고 자 원칙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배열이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서 뭐 100만원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조금 빠졌을 때 15만원 사시고 자 보통 시장이 금요일에 조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원칙 대응을 하실 거라면 매주 금요일마다 매수를 하시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지금은 분할 대응이 상당히 먹힐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정배열이 잡혀있는 한은 이런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포지션을 다 투입하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신 자산에서 뭐 예를 들었지만 매주 금요일 나는 매수를 하겠다 혹은 격주 금요일마다 매수를 하겠다 자 이런 식의 원칙을 정하셨다면 뭐 100에서 뭐 15만원씩 그렇게 뭐 몇 달 동안 투자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자 정배열 구간에서 어쨌든 그러한 분할 매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배열이 잡히는 걸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침들 조정 구간에서 털리지 않고 또다시 뭐 분할 매수를 원칙대로 해주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 한은 평단이 어느 정도 크게 치솟지 않으면서 수익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포지션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뭐 오늘 다 넣으시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단기 스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배열 구간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정배열이 무너지는 거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정배열의 초입에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배열이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손절을 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부분의 원칙을 가지고서 지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기에 보시는 것처럼 위치상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굳이 너무 두려워하고 매수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도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정배열 골든크로스를 만든 상황이고 이 역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잡고서 추세선 하단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어려우시다면 뭐 정기적인 기간의 어떤 텀을 정해서 정배열이 유지되는 상황만 확인이 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도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는 손절을 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법을 유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손절을 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내가 손해를 견딜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득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죠. 1000배가 오른다고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올라갈 때는 누구나 행복한 법이고, 다만 내가 어디까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를 미리 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신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나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반대로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하방으로 꼬라내리던 꼬라박던 이런 시간에 우리가 뭐 줍줍이니 장기 투자니 이런 소리 하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성이 없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런 구간이 한 타이밍 지나갔기 때문에, 자, 이때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상승 안티가 돼서 돌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투자 좀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는 한번 잡아보고 위험이 생긴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고 우리가 유연한 투자 방식을 가져갈 수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내 고집 그리고 내 어떠한 그 자아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믿음은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멘탈 집중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지금은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